네, 안녕하세요. 네, 자, 7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7과 복지 편입니다. 복지. 네, 복지. 자, 복지,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될 텐데요. 실수 없이.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사진이 4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은 지금 일을 하다가 좀 뭐 다친 것 같아요. 네, 이런 거고, 이분은 뭐 좀 뭐랄까 자기 그 짐을 좀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뭐 해고 방패 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또 이분은 이제 뭐 장애인이 된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분들은 이제 노인이 된 거죠. 그렇죠? 지팡이 여기 지팡이를 짚고 이제 부부가 이게 노인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질문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자신의 고향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나 정부나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뭐 이렇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지, 이렇게 장애인이 됐을 때 도와주는 거, 이렇게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에 어려운 여기 이제 그 겪을 수 있는 상황 됐을 때 뭐 대책, 뭐 준비 상황, 뭐 이런 거 이제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학습 목표는요, 최소한의, 최소한 반대말은 최대한이죠. 아주 그냥 최소한은 아주 적은 정도, 더 이상 뭐 한계까지 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정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의 복지 제도를 아셔야 또 자신이 그 복지 제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참 많죠. 또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네? 자, 외국인도 한국은 제가 보더라도 점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면 뭐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을 위해서 그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점점 많이 그 매년 달라지는 거를 아주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글씨가 이렇게 좀 더 와야 되겠네요. 네. 자,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 사회보험으로는요,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더 크게. 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한국에 좀 오래 계시거나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건강보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정말 그 돈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 너가 집에 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갑자기 취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생활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전기세는 계속 나가고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고용보험이고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어도 네?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에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뭐 다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비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위험에 대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일수록요.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죠. 선진국. 그렇죠? 그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이런 게 얼마나 잘 제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과 이제 공공부조가 있는데요. 자, 공공부조는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기네요.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로 벌어오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화재 등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자, 여기에 그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위에는 단어가 없네요. 이제 생계비, 생계, 긴급, 이제 여기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최저 생계비라는 거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뭐 돈을 저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전기세, 그냥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수 있는 돈, 아주 하루에 한 번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소득층, 소득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저소득층. 저소득층 반대말은 고소득층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네. 생계, 살아나가는 형편, 긴급, 중요하고 급하다. 네, 그겁니다. 다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뭐 같은 건데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네. 제 친척도 한 명이 그 장애인이 됐어요. 그 당뇨병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됐는데 뭐 그분도 나이가 이제 거의 50 중반인데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손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핸드폰 비용도 10원도 안 나간대요. 조금도. 그리고 한 달 매달 최저 생계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적으면 못해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네. 그런 친척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 돼서 제가 뭐 명절 때 뭐 사과도 보내주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가구는 뭐 가정 말하는 거죠. 긴급 복지 지원. 긴급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갑자기 그 한국의 그 텔레비전에 재작년인가 그 새 모녀가 뭐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이거 안에 죽은 거, 그다음에 그 유서, 뭐 얼마 남은 거 집주인한테 집세로 드립니다. 뭐 이런 걸 써놓고 그런 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뭐죠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해당 지역에서 관심을 쓰라고 또 뭐 지시를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긴급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분들도 이런 거 몰랐나 봐요. 그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가 작은 분들은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 이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129라는 번호가 있는데요.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와 상담을 원할 때는 129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의료 보장 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심의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열심히 이제 돈 벌러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운이 없어서 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전화를 하면은 사정을 얘기하고요. 이제 어떤 사정인지 확인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는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다른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129로 전화해 보셔라. 지금은 통역도 되고요. 지금은 또 그냥 한국말 못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 글씨가 또 작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그냥 들으세요.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이거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입니다.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그랬습니다. 태풍, 지진, 전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관련 지원금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재난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네,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시죠?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정에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카드 포인트,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었다. 자, 그래서요, 태풍, 지진, 전염병 이거는 뭐 내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라 그러죠. 이걸 전체로 말했을 때요.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이런 게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되는 나라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많지 않죠. 네. 자, 그래서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없죠. 네.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여기 홈페이지 주소네. 여기 홈페이지 주소.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 날 때 여기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나를 위한 복지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국말 잘 모르시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아까 뭐 생계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가 최저 생계비인지가 여기 1인, 2인, 3인, 4인 기준이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일단은 이제 본문을 먼저 보고요. 자, 보고요. 여기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기관과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문화 가족 이야기네요. 외국인 대상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최저 생계비, 의료비, 긴급복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이민자는 자신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도 이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요, 여기 생계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신생아라는 말 보고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신생아는 갓 태어난 아기, 금방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좋지 않아서요. 이게 길게 읽으면 꼭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이네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1인 가구, 2인 가구는 89만, 2인 가구면 뭐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89만 7,594원이고요. 3인 가구는 116만 1,173원이고요. 4인 가구는 142만 4,752원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에요. 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이제 이게 기준으로 지원을 금액을 뭐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민에만 적용됐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되고요. 또 국적이 그 대한민국 국적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국적이 부모님이고 자식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되고 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법적으로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최저 생계비 뭐 의료비 긴급복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이거 다 아시죠? 모르는 분 계실까요? 모르시면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는 그 임신한 그 자신과 그 신생아 관리,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거 긴데요. 제가 이거 다 읽으면 또, 이거 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누리 콜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1345는 신분증 관련 업무, 체류허가 관련 업무,
국적 관련 업무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민원 상담과 정보를 다국어로 지원한다.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상담 및 긴급 지원 등 전문 상담원과 자국 언어로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여기 이제 단어를 먼저 볼게요. 다국어라는 뜻은 여러 나라의 언어, 이주,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거, 네, 그렇죠. 뭐, 베트남에 있어서 한국으로 왔다든지, 태국에 있어서 뭐 한국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옮겨가서 사는 것. 권익은 나의 권리와 이익의 반대말은 손해, 뭐 이런 거죠. 권리, 네, 권리. 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게 이제 법무부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라고 그랬어요. 또 여성가족부 속의 산하에 있는 다누리 콜센터가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많이 있네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굉장히 많네요. 하나, 둘, 셋, 네 곳이네요. 그렇죠? 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1345는 신분증 관련 업무, 체류허가 관련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1345가 나와 있잖아요. 1345.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 그 국가 번호, 여기 국가 번호가 여기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번은 중국어, 3번은 영어, 4번 여기 이제 걸어서 그 번호를 누르면은 그 해당 언어가 나와. 예를 들면 뭐 여기 필리핀은 18번, 뭐 러시아어는 12번. 제가 한번 지금 해볼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잠깐 보면은요, 아이고, 제가 아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신 번호는 잘번이 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때 중요할 때 제가 걸어봐야죠.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상담사가 마스크를 착용 중으로 음성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입니다. Thank you for calling 1345,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상근무 중이므로 관련 문의가 아닌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This is emergency situation 11번 눌러보겠습니다. coronavirus. 11번. 시간이 초과되어 잘못 누르셨습니다. 한국어 안내는 1과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中文请按2和星号键. Press 3 followed by the star key for English. 그러면 다른 언어 안내는 0번과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For other 0번 languages, 별표. 사용 방법을 확인 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잘못 눌렀는데요. 그 1345 누르고 국가번호를 눌러야 되는구나. 국가번호 플러스 별표 이렇게. 네네네. 하여튼간 네 됩니다.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뭐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나중에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되죠. 뭐 장난 전화는 아니니까는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다국어로 지원한다. 여기서 20개 나라 이 언어가 나와 있네요. 20개 언어예요. 여기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개까지 있는데요. 더 많아졌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여기 이제 아까 네 곳이라 그랬잖아요. 종합 안내, 여기는 종합 안내 센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누리 콜센터는 이제 다 담당하는 게 조금씩 다르네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는 신분증 관련, 뭐 체류 관련, 뭐 국적 관련이고요. 또 다누리 콜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 여기 또 많이 네요.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위기 상담, 긴급 지원 등 전문 상담원과 자국어 언어로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0개 이후 이게 없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20개 언어 이외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지원한다. 권익보호라는 게 뭐냐면요. 뭐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한다든지 또 일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불편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상담을 하면 도와준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자, 넘어가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를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글씨가 작아서요.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더 크게가 안 되니까는요. 자신의 고향 나라의 언어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까 전화를 걸었을 때 뭐 상담 받는 경우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네요. 재외동포 A씨는 회사에 다니며 나이가 많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수개월간 약 500만 원의 임금이 밀렸지만, 월급이 밀렸지만,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A씨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35가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하고 외국인 간 무료 통역 서비스 뭐냐면요. 제가 전화 걸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 말을 못해요.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뭐 중국어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통역을 중간에서 해주는 거예요. 종합안내 서비스 센터에서. 예.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았대요. 재외동포 A씨가. 그 결과 그동안 밀린 월급,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변호사하고 법적인 문제를 묻고 싶은데 그분이 내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변호사가 프랑스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 1345 콜센터에서 그걸 해준다 이거죠. 중간에서 3자, 3명이 여기서 말하면 듣고 이쪽으로 번역해주고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얘기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에서는 법무부가 지정한 변호사가 1345 센터 상담사의 통역 지원을 받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좋죠. 9시부터 22시까지네요. 마을 변호사 법률 상담은 4번을 누르라고 써 있네요. 1345 안내에 따라서 원하는 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4번 누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제 설명이 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요.
자, 아이고, 이게 또 어려운 게 나왔네요. 제가 틀리면 또 안 되는데. 자, 여기 너무 커서 이렇게 살짝, 자, 이 정도면,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4개네.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건강, 생각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 고용보험, 건강보험. 제가 이제 2글자만 쓰겠습니다.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는 국민 뭔데? 국민연금. 네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여기는 산업재해가 마지막에 산업재해 맞는데요. 산업재해. 건강, 고용, 국민 뭐죠? 국민보험이 아닌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데, 연금인데, 연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연금 맞네요. 그렇죠? 네네네. 국민연금 맞아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이거 뭐죠? 무엇은 보장해 공공부조네요. 공공부조. 네, 공공부조. 네네. 공공부조는 여기다 공공부조는 그렇죠?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네, 이렇게 맞고요. 네,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럽다. 여기 갑작스러운 게 나왔으니까 긴급이네요. 긴급복지. 긴급복지. 그랬죠?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긴급히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100점. 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물 좀 마실게. 기침 나올까 봐요. 이거 물 마시는 이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또는 아까는 이제 그냥 혼인이라고 나와서 결혼이라도 괜찮아요. 혼인이나 결혼 같은 말이에요. 혼인한 사람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또 법에 따라 무엇으로 난민. 아까 제가 제주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아닌가요? 그렇죠. 최저 생계비. 3글자. 최저 생계비.
지원. 그렇죠.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이것도 어려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요. 무료로 한국어와, 그랬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그렇죠. 이거 문화교육, 또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무슨 안내센터, 이거 네 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죠.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다누리 콜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시차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네팔 출신, 네, 여기 보면, 이분, 그 정재한 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 이름으로 고치셨네요. 네팔 분인데요. 자, 이제, 그 이야기 나누기 코너인데요. 네팔 출신 1호 의사의 꿈. 네팔 출신 한국인, 네팔에서 오셔서 이제 한국인 귀화하셨나봐요. 1호 의사인 정재한 씨는 가족 외에도 챙겨야 할 수많은 형제가 있다. 바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말고도 또 챙겨야 할 또 다른 형제,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형제라고 말했네요. 정재한 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재한 씨는 대구 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외국인 위원이 되어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기도 한다. 또한 동료 의사들과 함께 모바일 커뮤니티를 열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네팔인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정보 매거진이라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만드는 정보 매거진 레인보우 웹진 2016년 가을호에 나온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지원받은 복지제도나 서비스,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그걸 좀 요거는 이제 다른 거 보고 좀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위를 보면은요. 그 이제 네팔 출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네팔 출신이니까 그 네팔인도 돕고 또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돕고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말이 서투르니까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 아니죠. 저도 뭐 한국말 말고 뭐 중국어 뭐 영어 조금씩 이런 거 있지만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서툴러서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다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야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문이에요, 예문. 예문. 예. 얼마 전 충치가 생겨서 아팠는데 치과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병원비가 비싸지 않아서 아플 때 병원 이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리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전화를 해서 체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치과에 가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내과에 가서 받으신 분도 있겠죠. 네네. 이런 거는 또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종합안내센터.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추가 설명을 이건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 간단하게 준비했다는 게 또 많네요. 이렇게 또. 자, 그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개소 11주년 고품질 상담 서비스 강화 230만 체류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어온 1345 콜센터는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체류 외국인을 위한 대표 콜센터로서의 신뢰성을 국제 표준으로 계속 인정받고 있다. 1345 콜센터는 104명의 상담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와 출입국, 체류 관련 민원 상담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등 18개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 1345 콜센터 기관 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의 핵심적인 제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요 IS 9001 인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 국제 표준화라는 건데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는 인증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 대표 콜센터로 이제 이 아예 인증을 받으면 아주 인정받는 거예요. 권위가 있죠. 권위가 신뢰성 국제 표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04명의 상담사 여기 뭐 사진 보세요. 자, 사진 이건 이제 104명이 그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면 받아주는 거예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뭐 104명 중에 그 20개 언어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20개 언어 아니 20개 언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 분이 뭐 네팔 분이 나라에 따라서 전화 오면은 그 담당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보면은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거셨잖아요. 콜센터에서 3자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통역 서비스. 네, 중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345 전화 연결하고요. 시간이 있고요. 연결한 후 안내에 따라서 네. 그 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면 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났는데요. 여기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막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이제 온라인과 전화 연결을 통하여 제한 외국인 한국에 있는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민원 상담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 국번 없이 1335 네. 1345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요. 네. 필기 시험 연습 또 구술 시험, 장문. 자, 그래서 우리 한과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로. 네,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네.